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지역 균형 발전을 추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국가 프로젝트의 동력을 지역에서부터 끌어올린다는 취지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미래 에너지와 관련한 자체적인 뉴딜 전략을 밝혔는데요.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담대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도 지역 균형 뉴딜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구상을 직접 설명하며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8.2기가와트의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린 선도 국가를 실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등 광주형 3대 AI 뉴딜 정책에 더해 에너지전지 발전소 건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한국판 뉴딜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지역이 확 바뀌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근 지자체끼리 힘을 합쳐 추진하는 초광역권 뉴딜 사업에는 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공항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유치, 여기에 최근 이슈로 떠오른 시도 통합까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언제 만나나 싶었던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만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17개 시도지사가 청와대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린 선도 국가를 실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도 행정 통합이 의제로 떠오른 이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행정통합 의제를 먼저 던진 이용섭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용록 지사와의 만남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선 만나는 게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하고요.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광주시장과 신중한 입장의 전남지사가 청와대 오찬장에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김용록 지사에게 만나자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다양한 도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시도지사가 만나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시도지사의 만남은 그동안 중단돼 있던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도가 만나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장인 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이후 1년 가까이 멈춰 있었는데 이번 달 27일 시도 실무자들이 만나 위원회에 올릴 안건들을 조율하기로 한 겁니다. 의제가 조율되면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에는 두 시도지사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 간의 민감한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나주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물론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광주 전남 행정통합 등 단체장이 만나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시장과 지사가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빛 원전 안전성 문제가 어제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죠. 환경단체는 콘크리트 균열 가능성이 있는 한빛 3호기를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 폐쇄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한빛 원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한빛 3호기 당장 폐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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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로하라!
120여 개 공극을 시멘트로 메웠다고 해서 경납 건물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건 아니고 한빛 3호기에서 발견된 윤활유가 샌 흔적은 콘크리트가 균열됐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조사하지도 않고 구조 건전성 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며 재가동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내부 균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빛 원자력본부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전문적인 근거가 없다며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윤활유 누유는 공극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흘러나온 것일 뿐 콘크리트 균열과 관련이 없다며 공극만 메우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제3자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원자력 전문가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콘크리트 경납 건물 안에서 균열이 추가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사하는 건 상식이라며 한빛본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아파트 벽 사이에 수돗물이 깨어져가지고 그 물이 우리 집 벽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집 벽에 틈난 데만 물 새는 데만 메꿔버렸다. 그래서 다시는 물이 안 들어올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육안으로 드러난 공극만 메우고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묵인한 걸로 보입니다. 이것을 윤활유가 새는 그 크랙 문제를 심각하니까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빛원전 3호기는 재가동을 위한 구부 능선을 넘겼습니다. 논란이 된 경납 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에서 이미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은 마지막 단계인 경납 철판 누설 시험을 진행 중인데 이를 마치면 이달 안으로 재가동 승인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한빛 3호기의 재가동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조 안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한빛 4호기 역시 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오종훈입니다. 여수의 한 펜션업체가 태풍 피해를 복구하겠다며 갯바위를 시멘트로 뒤덮고 있는 현장 며칠 전 전해드렸었죠.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수시가 시멘트 작업 사실을 모르거나 묵인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작업 계획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 청정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특화 경관지구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인 여수시 돌산읍 해변. 시멘트 포장을 뒤집어 쓴 갯바위의 흉측한 모습이 보도된 것은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인근 리조트 업체가 작업 계획서 제출도 없이 갯바위에 시멘트를 덮고 실제 바위처럼 가장하기 위해 색을 칠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전리틈살은 물이 들어갔다가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나오는 거를 거기에 막아버리니까 당연하게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그게 아마 뜯어져 나올 거예요. 그게 아마 견디지 못할. 더욱 황당한 상황들은 보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업체 측은 뒤늦게 작업 계획서를 시 당국에 제출했는데 파손된 데크와 철골 등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상복구 이외에도 시멘트로 인조 갯바위를 만드는 작업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황. 여수시는 업체 측에게 황급히 현장에 맞게 시멘트 작업 내용을 추가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업체는 무단으로 환경을 훼손했고 시 당국은 뒤늦게 업체와 함께 계획서를 짜깁기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면 시에서 그걸 보고 허가를 내주고 그 뒤에 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공사를 한 것이죠. 처벌을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갔어요. 사실은. 네. 근데 생각을 좀 달리 했죠. 취재 결과 시멘트 작업이 진행된 곳은 업체 측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의 산책로로 활용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시멘트를 덮는 해당 작업이 갯바위를 원상복구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업체 측도 해당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의 불출석을 허가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은 전두환 씨의 불출석 허가는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골프도 치고 12.12 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를 가진 전 씨를 보면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사건의 의미와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 비판을 따갑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위원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현지 시찰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정부 직접 운영이 올해 끝난 이후 전당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과 의지를 물었습니다. 또 아시아문화원을 문화전당 조직에 통합하는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자 이에 반발하는 문화원 직원들이 의원들에게까지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며 조직 내부의 갈등부터 조절하라고 주문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메이투데이가 내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별전은 광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독일과 대만, 아르헨티나에서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전시기획의 성과를 재구성해 선보입니다. 무각사에서는 1980년대 민중미술을 대표했던 목판화 작품 200여 점이 전시되고 옛 국군통합병원에서는 2018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주목을 받았던 설치 작품을 다시 선보입니다. 오늘 오전 3시 40분쯤 여수시 삼산면 검은도 인근 해상에서 2,400톤급 화물선과 4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선박이 일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두 선박의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이상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어민 간 해상 경계 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전남도의회가 현행 경계선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한 등거리 중간선으로 양 지역 간의 해상 경계를 획정할 경우 다른 지역 간 경계선에도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 어민들이 여수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검거된 것과 관련해 경남이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산업단지는 노후됐고 전남의 산단에서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